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위안부 피해자의 날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글렌데일시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엔 서울시 극단의 봉선화의 일부분을 비롯해서 위안부 피해자의 영혼을 달래는 수준 높은 공연들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 feel th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doing a very important job in raising this issue and having passed the resolution. 캘리포니아주 위안부의 날 3주년을 기념해 글렌데일을 방문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KBS 아메리카 취재진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지 7년. 일본의 계속되는 부정에도 미국 사회가 이제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적 존재를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이번 행사에 있습니다. They knew about the issue, but most Americans did not know about this issue until the government of Japan started to deny it. And so we passed the resolution authored by Mike Honda. I was one of the co-authors. We brought it through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And as a result of that debate, many Americans learned for the first time just how extensive this was, that it was several 100,000 women who were forced into sexual enslavement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음악과 무용, 그리고 영상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적 칸을 달래기 위한 각종 예술 형식이 선을 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수준 높은 역사적 상징성과 강렬한 무대 언어로 관객의 영혼을 사로잡은 서울시 극단의 연극 봉선화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다. 그러니까 꼭 배우는 것이 지루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좋은 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앵콜 공연을 하게 됐고 또 그 당시에 이 우리 동포 사회에서 한국에 방문 왔다가 우연히 보게 된 분들이 저희들하고 서울시에 많은 편지를 보내게 돼요. 여기 와서 하면 어떻겠느냐.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내일 글렌데일에서 봉선화 공연에 이어 30일부터는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컨퍼런스로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백악관이 매년 6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LA 인근 아주사시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미주 한인들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위원 LA 협의회가 설립됐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사자들의 이름이 차례로 불립니다. 64년 전 한국 땅에서 목숨을 잃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 21발의 예포가 이들을 예우합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는 한국전 정전협정 기념식. 미국의 지역사회에서도 이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6.25 60주년 기념사업회를 구성해가지고 정부가 한국전쟁의 참전용사라든가 관련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6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하고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높이는 기념식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주간 가주 결의안 발의자인 에드 헤르난데스 상원 의원도 참석해 기념식의 의미는 더 커졌습니다. Talk about the armistice that occurred during the Korean conflict and to make sure that we understand and know that we have a strong ally in South Korea and to recognize those that gave their lives in defending it. 한편 LA 한인 33명이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미국 내에서 총 62명의 해외 통일교육위원을 선발했고 이들은 앞으로 재외 동포들을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 지역의 통일 활동을 지원하는 민주평통해외자문위원회가 LA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 또한 이번에 위촉된 상당수의 인사들이 전 현직 평통자문위원이어서 역할이 겹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다 보면 인원이 중복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평통활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 통일이라는 단어를 좀 더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통일교육위원 LA협의회는 앞으로 지역 내 대학 한인 학생회와 교회 등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외 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통일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마련 또한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정전 61주년을 맞아 미국 고등학교의 역사 교사들이 6.25 전쟁을 제대로 알리겠다며 발벗고 나섰습니다. 미국 교과서에 6.25 전쟁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미국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교과서입니다. 1960년대에 발발한 베트남 전쟁에 대해 3, 4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6.25 전쟁에 대한 묘사는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페이지에 그것도 절반 정도밖에는 기술돼 있지 않습니다. 전쟁과 관련한 정보도 분단과 교착 1950년으로 매우 단순합니다. 이처럼 미국 내 10권의 역사 교과서가 6.25 전쟁을 기술한 분량은 베트남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의 후손이자 미국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So with the Korean War being the forgotten war or the forgotten victory, then that's for most teachers they're going to fall back on those 2 pages, and that's all the kids are going to get then. 이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6.25 전쟁에 대한 교과서 기술을 확대하자는 청원운동과 함께 참전 용사 인터뷰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한때 잊혀진 전쟁이었던 6.25 전쟁은 정전 기념식에서도 재조명됐습니다. 한국전 참전 노병들에게 명예훈장 우표가 헌정됐습니다. It's very fitting that we're gathered at this place where 25 Medal of Honor recipients from the Korean War are laid to rest, including one interred right here at the tomb of the unknown soldier. 정전 61주년을 맞아 6.25 전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미국 내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운전을 할 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옆에서 길을 가르쳐준다.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있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 2, 1. 올해로 52회째를 맞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자동차 레이스 대회. 하지만 경기 방식은 일반 레이스와 전혀 다릅니다. 출발은 1분에 한 대씩 일반인과 시각장애인 학생이 한 팀을 이뤄 출발합니다. 운전자는 가는 길을 모릅니다. 옆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적혀있는 안내서를 읽고 길을 가르쳐주며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방식입니다. 이날 대회에는 한인도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한인 이지선 씨는 지난 2000년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는 불행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책과 강연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희망 전도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도 이제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라고 생각해요. 지선 씨는 이날 일반인 참가자로 등록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눈 파트너, 올해로 5번째 참가하는 린지양은 앞을 볼 수 없기에 오히려 어색함 없이 지선 씨와 인해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Where I'm living with other blind people and they're all older too. And they said, "Oh, really? You can go as an alumni?" And I'm like, "Yeah." And they're like, "Why weren't we told about this?" And so they all want to come next year. 한인타운 바로 옆에 있는 비영리 교육기관 브레일 인스티튜트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라는 취지로 지난 1962년부터 이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영화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자동차를 비롯해 멋진 클래식카와 스포츠카들 모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온 차들입니다. They dedicate their day, they pay for their gas, they clean their car so that our kids can experience what it's like to have fun and go out in the community. So we always welcome volunteers to come help out and support this wonderful car rally at Braille Institute. 현대자동차 측도 이날 지선 씨와 린지양이 운전할 차량과 관련 경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이 아름다운 레이스의 끝은
모두가 우승입니다. 어떤 한 부분에 장애가 있는 건데 그 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어떤 다른 능력까지 없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는 일들을 배우게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플러싱 지역에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노던 블루바드를 코리아웨이로 명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공식적인 한인타운이 맨하튼 32가에 이어서 또다시 탄생할 뿐만 아니라 플러싱 지역의 한인 상권 부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일광 통신원입니다. 뉴욕 플러싱의 한인타운 중심가, 한인업소 간판들이 즐비합니다. 뉴욕 플러싱의 중심도로 노던 블루바드를 따라 북쪽으로 한인 상권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플러싱 일대 노던 선상을 코리아웨이로 명명하고 새로운 코리아타운 명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던 149가에서 165가까지가 한인 업소라든가 또 오피스들 이게 가장 많이 있는데 시의원한테 그 프로포즈를 넣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리아웨이를 추진 중인 퀸즈 한인회는 길 잃은 명명 외에도 노던 블루바드 149가와 끝지점인 165가에 웰컴 투 코리아타운이라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입니다. 맨하튼 32가에 이어 한인타운이 공식화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코리안 제2의 타운이 된다면 정말 이 한인들한테 많은 상권들이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현재 지역구 시의원인 중국계 피터 구 의원의 입법화의 추진 의사를 밝혔고 커뮤니티 보드 7에서도 승낙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한인회 측은 이 프로젝트를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3년이 돼가지만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테러 현장에 투입됐던 구조 인력 가운데 2,500명 이상이 암에 걸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공식 사망자만 2,843명이었던 뉴욕 9.11 테러. 당시 시신 수습과 잔해 제거 등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구조 인력은 3만여 명입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구조대원들은 먼지나 유독성 연기 등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They would give them painter's masks and basically stuff you use doing your sheetrock, you know. After about 20 minutes, they'd be worthless because you're breathing heavy and the moisture would. 뉴욕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오늘 이 가운데 2,518명이 최근 암 최종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까지 9.11 테러 후유증으로 암에 걸렸다고 신고된 1,140명의 2배를 넘습니다. 경찰과 위생, 방역 인력, 자원봉사자가 1,655명, 소방관, 응급구조대원이 863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암 증상을 호소하는 구조 인력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happened with that toxic exposure, that was what was released in the environment were known carcinogens. 미국 정부는 지난 2012년 테러 후유증으로 인한 암 발생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 작업에 투입됐다 암에 걸린 사람 가운데 115명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